수능 수학은 정답을 한 번에 찾아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어진 정보로 선택지를 계속 줄여나가는 시험이야. 오늘은 수능은 스무고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무고개 게임이 뭔지는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하나의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20번의 질문 안에 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하는 게 스무고개야. 근데 이때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그냥 바로 정답 맞추려고 해요? 딸기니? 이러면 안 될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 고구마니? 안 될 것 같죠? 이렇게 이제 20번 질문한다. 아마 정답을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사람이냐? 아니면은 동물이냐? 아니면 뭐 식물이냐? 이런 식으로 큰 범주를 좁힐 수 있는 질문을 먼저 해야겠죠. 만약에 동물이냐 식물이냐 질문했어. 근데 동물이야. 그러면은 사람이냐 아니냐 물어봤어. 사람이래. 사람이면 직업이 있겠죠.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수 있을 거고, 살았냐 죽었냐 물어볼 수 있을 거야. 그런 식으로 점차 범위를 좁혀 나가면 구체적인 사람이 떠오를 수 있겠죠. 아, 이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너네가 이제 답을 하면서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게 올바른 질문이고 올바른 해결 과정인 것 같아요. 이걸 어렵게 느껴 아니면 당연하게 느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이게 추론의 기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줄까? 만약에 열나는 환자가 찾아왔어. 너네가 의사야. 근데 질병이 뭔지 잘 모르겠대. 고생하고 있대. 그러면 뭐부터 하는 게 맞아요? 바로 질병부터 맞춰요? 어떻게 그렇게 해? 당연히 범위부터 좁혀 나가는 거야.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세균에 감염돼서 이렇게 된 건지, 뭔가 큰 범주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부터 하나씩 좁혀 나간다. 그렇게 예상되는 구체적인 여러 가지 질병이 있겠죠? 그걸 하나씩 검토하면서 수정하면서 정답에 도달하는 거 아닐까? 그게 의사만 그렇겠어요? 아니야. 보통의 인간들은 다 그렇게 해요. 왜냐면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고작 이 게임만 가지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틀렸다는 거 다들 공감할 거 아니야.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수능 공부할 때는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강사들도 다 이렇게 강의하고 있어. 제가 간단하게 예를 보여줄게요. 너네가 보통 강의를 보면 이런 거 공부해. 답이 딸기야. 어떻게 질문해야 딸기를 빠르게 끌어낼 수 있지? 일단은 식물인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과일인 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색깔 정도 질문하고, 크기 정도 질문하면 딸기 맞출 수 있어 없어? 이런 걸 이제 강사가 얘기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학생들은 그런 걸 보면서 와 브라보, 야 이거 4번 만에 맞췄어 하면서 이제 대박쓰다 열심히 필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고구마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워. 그 다음에 강아지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워. 그걸 너네가 1년 동안 열심히 배워.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보러 가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수능 보러 가면 딸기인지 고구마인지 모시갱인지 모르거든. 너네가 배운 이런 최소 풀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 애초에 뭔지도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1년 더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잖아. 근데 스무고개는 이렇게 안 할 텐데 수능 공부는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냐 이거지. 처음부터 이 풀이를 떠올렸어야 한다. 이렇게 한 번에 답을 찾아야 한다. 이런 걸 기저에 깔고 진행되는 수업이나 합리성을 잃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걸 빨리 수정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야 돼. 응? 올바르게 수정해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준비했다고 생각해봐. 아, 어차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질문 정해져 있어. 두 번째도 정해져 있어. 세 번째도 정해져 있어. 그냥 그렇게 기계처럼 내가 정해야 될 거 정하면은 무조건 답 나오는데? 나 무조건 다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마음 먹고 시험 보러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험 보러 가는데 왜 긴장해? 이게 이기는 시험 준비야, 친구들아. 처음부터 이기는 공부하면 결과도 이기게 될 수밖에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거 버리는 거야. 처음부터 이 풀이를 떠올렸어야 한다. 뒷북이야. 이렇게 한 번에 답을 찾아야 된다. 이것도 뒷북이야. 이런 뒷북은 다 갖다 버려. 이런 생각은 이제 하지도 마. 이렇게 계속 생각을 유지하면 시험장에서 말릴 수밖에 없어요. 너네 수학 시험 보다가
생각보다 12번이 까다로워.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나 이거 풀었어야 되는데? 나 이거 한 번에 맞춰야 되는데?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니까? 근데 애초에 이게 전제로 깔려있는 사람들은 자, 이제부터 천천히 질문해 볼까? 라고 생각하고 쭉 범위를 좁히겠죠. 그렇게 실전력도 향상되지 않겠어요? 실전력은 모의고사 많이 푼다고 향상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게 가져가면서 향상되는 거야.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빠르게 좁히면서 답을 찾아야지 마음먹는 순간 없던 실전력도 생기게 된다. 위기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너네가 지금 파이널이야. 뭘 공부해야겠어? 지금 뭐 해야 돼? 어떻게 질문할까? 이 질문 체계를 완성해야 되는 거야. 내가 앞으로 기계처럼 질문하면 그냥 답이 나오겠는데 이걸 만들어 놓고 수능 보러 가는 거야. 처음에 이거 질문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질문하고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하면 내가 생각의 시간을 0으로 가져가면서 그냥 기계처럼 질문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구나. 이렇게 시험 봐야지. 이걸 만드는 게 파이널이야. 지금까지 여러 경험을 했을 거 아니야. 문제 풀 때 힘들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모아서 이 질문하는 체계를 완성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진짜 파이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야. 이거를 비단 수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국어도 탐구도 우리가 킬러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를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수학은 만들 필요가 없어. 왜? 제가 다 만들었으니까. 사전공략법으로 완성하고 가면 되는 거야. 사전공략법은 그런 합리성과 논리성으로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친구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로 범위 좁히기예요. 그냥 문제 볼 때 이것저것 조건 이거저거 아무거나 막 보면서 한 번에 답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목적부터 봐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범위를 좁힐 수 있다. 너네가 만약에 문제를 봤는데 미지의 상수 구하기가 목적이야. 그러면 나는 등식이 필요한 사람이야. 등식 생성으로 딱 생각을 좁혀 나갈 수 있잖아. 그죠? 그리고 너네가 문제의 목적을 봤더니 연속함수 구하래. 미분 가능한 함수 구하래. 생성이구나. 그러면 생성은 5가지. 그렇게 생각의 폭을 딱 좁힐 수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미정계수 남기고 함수값의 최대 최소 구하기가 나왔어? 케이스 찾는 문제거나 아니면은 부등식이 필요한 문제구나. 폭을 딱 좁힐 수 있다는 거야. 목적 확인하는 것만으로 생각보다 많이 좁힐 수 있어요. 저한테 배운 친구들은 더 잘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구성요소 확인하면서 그 기능을 체크하면 또 폭을 좁힐 수 있어. 방정식이야? 근데 목적이 등식이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나온다면 특수로 생각하고 진행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의 해가 나온다면 그 해를 이용해서 내가 등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기능에 맞춰서 생각의 폭을 또 좁힐 수 있다는 것이 그러면 문제 해결의 방향성이 알아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야. 네가 한 번에 골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좁혀 나가면 20곡의 답이 나오듯 수학도 방향성이 결정되게 된다. 근데 방향성만 가지고 답 맞출 수 있나? 그건 아니지. 우리가 또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결정해야 돼. 그것도 이제 크게 식생성, 식정리, 그래프 3가지를 가지고 또 좁혀 나가는 거야. 그렇게 좁혀 나가면 식도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답만 구하면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저절로 답이 드러나게 공부하는 게 맞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는 이렇게 풀면 빨리 풀 수 있어, 이렇게 풀면 빨리 할 수 있어, 이런 거나 공부하고 있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얘가 맞죠. 그러니까 맞는 걸 해야 된다 이거야, 친구들. 그리고 이건 너네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20곡에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제일 잘 적용되는 게 이런 문제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범위 좁히기가 강력하게 작용하게 돼 있어요. 우리 22번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야. 워낙 유명한 문제니까 다 알고 있을 텐데 이거 어디부터 시작해? 3차 함수 정하기부터 시작해? 야,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부터 정하는 거 시작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한 번에 딸기, 한 번에 고구마, 한 번에 강아지 말하는 문제풀이라니까?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니까 한 문제 푸는데 20분, 30분이 걸리죠. 그렇게 빙구처럼 문제 풀면 빙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융구처럼 하란 말이야. 어떻게? 일단 너부터 본다. 그러면 내가 3차 함수 결정해야 되는데 위정계수 3개 있어. 위정계수 3개, 등식 3개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에 이미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요. 등식 구성 요소가 있어요. 그러면 정해졌네. 이 친구는 등식 2개를 만든다. 내가 정말 낯설게 느꼈던 이 조건의 역할은 이미 정해졌어. 그 다음에 또 좁혀야 돼. 어떻게 좁힌다 이거야. 이 문제를 구성하는 요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기능을 선택함으로써 좁혀나간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떤 구성 요소가 있겠냐. 부등식이 있다는가. 그러면 부등식은 2개예요. 특정 조건의 결과로 제시가 되는 부등식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항성부가 있을 수 있고요. 즉 방정식으로 대응되는 부등식이 있을 거고요.
항등식으로 대응되는 부등식이 있을 거야. 그렇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건 알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근데 이 친구는 지금 형태가 잘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너네가 해로 보기도 애매하고 항성부로 보기에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자, 그러면 알았죠. 우리가 어쨌든 구체화할 때는 뭘로 구체화한다고요? 세 가지로 구체화한다. 식정리, 식생성, 그래프. 그때 뭐가 필요하다? 식정리가 필요하다. 또 좁힐 수 있죠.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내가 해로서 보든 항성부로 보든 이걸로 보일 수 있게 준비를 좀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걸 너네가 어렵지 않게 수행할 수 있죠. 우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항상 성립한다 이거지. 이 친구의 반대. fk 빼기 1, fk 플러스 1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잘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항성부의 기능 5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중에서 너네가 어떤 기능을 선택해야 돼? 등식이 필요하다며 해. 등식 어떻게 만든다? 등호에서 등식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의 폭을 또 좁힐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 등호에서는 어떻게 등호가 나오는 거야? f에다가 정수를 대입했을 때 등호가 나오는 거야. 아마도 우리가 잘 분석하면 정수근을 갖는 걸 보일 수 있나 보다 라고 폭을 좁힐 수 있는 거죠. 3차함수는 정수근을 갖겠구나. 근데 정수근 3개 가져? 지금 여기에서는 등식 2개 만드는 거야. 아마도 정수근 2개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구성 요소도 읽을 수 있어요. 정수도 읽을 수 있어요. 내가 국민사점이 정수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어. 함수에서 중요한 정답 포인트를 국민사점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근, 극점, 변곡점, 접점, 점근선, 첨점, 불연속 지점들 다 포괄해서 국민사점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국민사점이 정수야? 절대로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이 친구는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게 정해져 있어. 왜? 자연수 정수는 우리가 간접적인 정보, 부등식만 가지고도 구할 수 있는 수학적 원리가 있기 때문이야. 그럼 당연히 숫자도 이 정수의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 정수의 주변수를 준다는 거 저희가 또 생각의 폭을 좁힐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보니까 우리 숫자가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가 제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네가 어떤 정수를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야? 0. 매우 중요하겠는데? 그 근처에 마이너스 1과 1. 이 정도도 되게 중요하겠는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확정 지는 거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알았어요? 얘기하는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20곡의 게임하고 있어요. 폭을 좁히고 있는 중이지. 지금 답을 한 번에 결정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그렇게 한번 답을 내볼 거고 그렇게 해봤을 때 아니면 수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알고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합리적으로 좁혀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해 달라는 거야, 친구들. 그리고 너네가 여기서 또 어떤 요소도 읽을 수 있어요. 간격 요소도 읽을 수 있어요. 지금 2칸 간격이 제시가 돼 있어. 그러면 보통 그 2칸 간격이 뭐가 된다? 국민사점의 간격이 된다. 근데 그건 등식 문제일 때 그렇고요. 우리 지금 정수 정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해 간격이 2가 될 수도 있겠지만 2보다 클 수도 있고 2보다 작을 수도 있어. 이 2와의 비교가 중요하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관찰 대상이 결정이 됐죠. 아무 3차 함수나 하지 말고 그냥 대충 보자마자 고양이, 딸기 이러지 말고 이렇게 폭을 좁혀서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겠다. 물론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하나, 둘, 셋, 넷. 등식 4개로 생각하고 fx 정한 거니까 여기서 조절할 거야. 그러면 너네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어요? 이미 등식 2개 필요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이렇게 3개 나오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3C2 네가 해다, 네가 해다, 네가 해다. 확인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만족하는 거, 이거 만족하는 거, 이거 만족하는 거 다 고르면 되죠.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 범위를 좁혔거든. 만약에 혼자 그냥 범위 좁히면 이거 1분이면 해요. 그리고 3개 중에 정답 되는 거 찾는 거 천천히 해도 4분이면 해요. 그러니까 5분이면 답을 맞춰. 그러니까 수능이 성립하는 거야.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 20분, 30분이 걸리면 그거는 수능을 출제한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우리가 합리성을 가지고 범위를 좁히면 5분, 6분 내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좁혀 나가는 과정, 그 과정을 체계화하는 게 다른 과목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공략법 컴팩트가 파이널로 진짜 좋은 강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처음부터 맞는 생각만 해야 된다.
확실히 알아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 버려두세요. 합리적으로 범위를 좁혀 나가는 거야. 범위를 좁혀서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스무고개의 정답에 도달하듯 수능의 정답에 도달하는 거야. 이런 강박만 버리면은 수학이 쉬워질 수밖에 없어요. 완벽히 알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야. 너네 스무고개 맨 처음에 질문할 때 알고 질문하니? 동물이야, 식물이야 질문할 때 알고 질문하는 거야? 아니에요.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 합리적인 질문에 던지는 거야. 그렇게 질문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지. 순서가 잘못됐다 이거야. 알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질문해서 아는 거야. 알게 되게끔 만드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뭘 신경 써야겠어요? 그 질문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 시험장에서 이거 질문해야지를 생각하면 안 되죠. 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기계처럼 생각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시키는 거야. 이렇게 질문 자체를 준비해서 생각의 시간을 빵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선택의 속도를 높인다. 그리고 수정의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시간 관리도 알아서 되게끔 돼 있어요. 수능 수학은 정답을 한 번에 찾아내는 시험이 아닙니다. 주어진 정보로 선택지를 계속 줄여나가는 시험이야. 그것만 너네가 이제 잘 신경 쓰고 마지막 파이널 잘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을 혼자 하는 게 힘드니까 강사한테 도움 받아야 되는 거고 수학은 사전공략법 열심히 하면서 이래서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알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그냥 강의를 봐. 그래서 뭘 배우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잘 몰라. 이것 때문에 사전공략법 배우는 거야. 스무고개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질문 체계를 배우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강의를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진짜 효과가 좋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스무고개 가지고서 수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네가 오늘 이 영상으로 정말 큰 깨달음 얻고 수능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파이팅이에요.